첫 번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이 중독인 아이들이 뇌에 그 신경전달 물질, 우리가 아는 세로토닌이나 뭐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오피오이드 같은 이 신경전달 물질에 이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충동을 조절하는 이런 세로토닌 같은 것들은 부족하겠죠.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고요. 두 번째로 뇌 영상 연구를 해보면 도박 자극을 했을 때 이게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위, 특히 이제 복내척, 전전두엽 같은 게 활성이 도박 중독자는 덜 되는 거예요. 그게 충동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들은 다른 자극에는 일반인과 거의 똑같은 반응을 해요. 근데 도박 자극에만 이 충동 조절하는 뇌부의 활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이제 이런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경 인지 검사 같은 걸 해보면요, 어릴 적에 ADHD 같은 걸 알았던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서 많습니다. 지금 입원해 있는 아이도 하나는 ADHD가 있고 또 틱도 있고, 그래서 ADHD 약을 같이 먹고 있으면 이 도박을 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 신경인지검사에서 어떤 아이들은 당장의 이익에 이제 먼저 눈이 가는 아이가 있고, 이걸 좀 참으면 나중에 더 큰 이익이 오면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도박에 잘 빠질까요?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아이들, 견디는 힘이, 나중의 이익을 위해서 기다리는 힘이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런 디시전을 하는 아이들이 중독에 더 잘 걸린다는 거예요. 유전 연구를 해보면요, 중독자들의 약 20%에서 가족 중에 도박 중독자가 있다. 그리고 일반인에 비해서 중독자의 부모가 도박 문제가 있을 확률이 한 3배 정도 더 높아요. 이게 상당히 가족력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심리행동학적인 이유로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거는요, 대부분 강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을 재차 더 하게 하는, 강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양성 강화, 하나는 부적 강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양성적 강화는 도박 행위를 딱 했을 때 한번 이렇게 딱 쾌감이 오고 돈을 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양성 강화예요. 그럼 그 행동을 계속 더 하게 하죠. 그러면 도박 자극이 딱 오면 자동적으로 도박 행동을 하게끔 만들죠. 부정적 강화는 이런 겁니다. 금단증상이나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있을 때 이 불쾌하잖아요. 근데 도박을 하면 이 불쾌한 걸 피할 수 있으니까, 이 불쾌할 때는 도박을 하면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부정적 강화입니다. 이런 걸 계속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학습적으로 보면요, 나한테 오는 아이들이 중에 이제 직장인들도 그런데, 한때 이제 이 스포츠 토토, 그러니까 막 지금은 조금 수그러졌는데 막 승행할 때 회사 가면 다 해요. 주변에서 너도 나도 없이 하는데, 요새 한 2년 돼서 이제 단도박하고 있는 친구가 요새는 뭐냐면 많이 줄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뭐 TV 방송 이런 데서 도박에 대해서 막 하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옆에서 누군가 하는 거 보고, 되게 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닦는 것만 말하지 이런 거는 잘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 따딱하더라, 그러니까 한턱 쏜다하더라 막 이러면, 야 뭐 따가지고 뭐 샀다하더라 이러면 다 하는 거예요. 이 도박의 심리 행동학 중에 인지적 요인에 대해서 아까 내가 비합리적 신념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합리적 신념 중에 하나가 이제 미신적인 사고가 있어요. 야, 내가 요새 골프 하는 아이들도 빨간 바지를 입고 치면 우승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특정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이길 것이다, 이런 미신적인 이런 사고도 있고요. 친숙성의 오류가 있습니다. 친숙성의 오류가 뭐냐 하면, 내가 축구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축구에 대해서 잘 아니까 축구에 내가 배팅하는 것은 내가 이게 잘 아는 거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는 연습을 내가 충분히 하면
내가 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친숙성에 오릅니다.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해설가라도 잘 맞출 수 있을까요?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제감의 착각인데요. 도박은 확률 내지 운 게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이 착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를 하면 달라질 거야.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통제감에 대한 착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오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잃었으니까 이번에 틀림을 딸 차례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동전을 내가 10번을 던진데 9번 다 앞면이 나왔어. 그러면 11번째 던진 이 사람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계속 10번 다 앞면이 나와서 이번엔 틀림없이 뒷면이 나올 거야, 100%야,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11번째 던질 때도 확률은 여러가 똑같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쭉 내가 잃었으니까 이제 딸 때가 됐다, 이런 시간적 오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도박자들한테 내가 물어보는 건데, 도박을 하면 쉽게 돈을 딸 수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또 큰 돈을 만질 수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쉽게 돈을 딴 적이 많아, 쉽게 돈을 잃은 적은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쉽게 돈을 잃은 적이 많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돼? 그런데 얘들은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는 기억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택적 기억 오류예요. 딴 것만 기억하고 이런 거는 잘 기억해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의 오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돈을 따게 됐잖아요. 따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뛰어났어. 내가 예지력이 있었어. 돈을 잃으면 내가 운 나빠서 그렇다. 자들 짜고 쳐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인지적 요인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요인들도 있는데, 도박 중독자들은 자신의 우월성, 통제 가능성, 전능성을 도박 행위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어요. 또는 무의식적 갈등에서 오는 불안과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박을 통해서 자기 처벌적 욕구에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타고난 소인이나 발달적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동성이, 내가 이제 심리평가를 다 해보면 도박 중독을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충동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 이게 novelty seek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반면에 harm avoidance라고 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이것은 굉장히 낮아요. 이런 아이들이 도박 중독에 잘 빠지는 거예요. 사회 환경적 요인도 무시 못해요, 요즘은. 이게요, 도박이 예전에는 정선까지 가야 돼요, 카지노에. 네? 울산에서 정선까지 가려면 4시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멀어서 이게 빠지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폰만 있으면 돼요.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고, 도박 기회가 굉장히, 합법화 해놓은 것도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접근 용이성이 도박 중독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폰 들고 게임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보고 유튜브 보고 이거예요. 사람과 만나서 대면해서 이렇게 같이 몸으로 하는 놀이들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어버렸고, 다른 놀이 문화가 부족한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우리 사회 분위기가 어때요? 돈이 최고예요. 그리고 요새는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방, 대박, 이런 이제 문화, 돈에 대한 개념, 이런 사회 분위기도 굉장히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공식적인 도박이 너무 많아요. 그 공식적인 도박은요, 그게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출구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예요. 중독으로 들어가는, 처음에는 전부 프루토라고 하는 공식적인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나중에는요 다 불법 사이트로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때밖에 못하고 돈도 한도를 딱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성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점점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나중에 이 시간 안 할 때도 해야 되니까 다 불법 사이트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왜 그럼 못 산다면 왜 못 살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로또라는 대박을 탁 맞으면 그 다음 일상에서 버는 월급 200~300만 원은 돈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런 자극이 없어요. 동기 유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큰 자극에 계속 노출이 되면 작은 자극에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우리 손자는 아직도 그 TV나 이 영상물을 안 보여줘요. 이걸 보여주면 그 자극에 너무 크니까 작은 이 책을 본다든지 이런 심심한 자극에는 뇌가 반응을 안 해요. 이렇게 도박에 계속 좀 노출이 되면 도박 외의 삶 자체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박을 끊어도 아무것도 자기를 자극하거나 즐겁게 해주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자극, 로또 맞을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나한테 재앙이에요. 많은 중독자들이 돈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부자는 도박을 안 할까? 돈이 넘치고 많은데 도박을 안 할까? 예, 정성 카지노에서 제일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550억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럼 돈 문제일까? 두 번째, 그러면 돈을 따면 도박을 안 하나? 돈이 문제면 돈을 땄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온 환자가 한 분 있는데요. 정말로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이 사람이 100억을 땄어요. 그러다가 100억을 땄는데 이건 뭐 좀 3개월 만에 100억을 땄어요. 근데 조금 더 하니까 30억이 나가네? 그래서 이 사람이 뜨거라 하고 70억 땄을 때 멈추었는데 그때까지는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한 거야. 나름대로 이제 도박을 안 하고 사업을 했는데 몇 년 만에 다 까먹은 거야. 사업에 집중이 되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업을 버렸는데 다 까먹고 그 다음에 야, 이게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했겠어요? 또 도박을 들어간 거야. 그래 돈 다 잃고 7억 빚을 지고 나한테 와서 입원을 했어요. 돈을 땄는데 왜 도박을 또 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본전 생각나서 본전 따면 안 하는가 그러면? 돈의 문제면 본전 따면 안 해야 되는데 본전 따고 이렇게 말하나요? 이 빚 갚으려고 했는데 빚 갚을 돈을 땄어. 정말로 운이 좋게. 그래서 멈추었는가 하면 다시 해가지고 그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님들이 나한테 올 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 3번째 돼요. 보통 한 서너 번 갚아주고 와요. 이거 갚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빚을 갚아주면 도박을 안 하던가요? 빚을 갚아주면요 도박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하게. 환경을, 도박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빚을 갚아주는 거는요 마약 환자한테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하지 말라고 마약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도박 환자를 한 300명 정도 봤는데요. 다 물어봤어요. 야, 도박해서 돈 벌 수 있어? 에이, 없습니다. 니 도박 왜 하는데 돈 벌라고요? 이게 도박 중독자들의 모습이에요. 도박으로 정말 돈 버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도박으로 빚 갚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오는 아이들 다 물어봐 없다는 사실 알아요. 알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돈의 문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는가? 뇌의 문제예요. 뇌의 보상회로의 문제입니다. 즉각적인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만 이 중독이
되거든요. 이 중독은 뇌의 보상회로의 자극을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의 문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